자, 2020년 12월 11일 불타는 금요일 붕어형 이설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일하시느라 수고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뭐 사전 나라 돌아가는 꼴이 맞이 아니죠 지금. 어, 연말에 웬만한 모임 같은 거 갖지 마세요. 그냥 이번에 조용하게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술 먹고 사고 치거나 안 좋은 일 걸리면 욕 엄청 얻어 먹습니다. 그냥 조용히 지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음, 쓸데없이 사람 많은데 그냥 돌아다니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괜히 엮여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본격적인 설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썰입니다. 시청자 사연이고요. 파이널 스누님께서 고민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파이널 스누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3살입니다. 저는 고교 졸업 후 상위권 대학 인문 계열로 진학했지만 학교 생활에 만족하지도 못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좋은 대학으로 진학하고 싶은 꿈을 포기할 수 없어 군 복무 중에도 수능 제도전을 위해 틈틈이 공부를 열심히 해왔습니다. 지금은 다니던 대학을 휴학하고 내년 수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능 준비를 위해 인강도 필요한 것은 좀 더 듣고 싶고 집에서도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도 좀 더 확보하고 싶고 데스크탑도 바꾸고 싶지만 부모님, 특히 아버지는 경제적 지원에 너무 인색하십니다. 아버지는 중국집을 하시는데 제가 수능 공부를 하려면 요새 배달 손님도 별로 없으니 가게에 나와 공부하고 주방일 좀 도우라고 비협조적으로 나오십니다. 차라리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라고도 하십니다. 다른 부모님들은 과외도 시켜주시는데 인강 시청도 마음껏 못하게 하는 부모님이 너무 섭섭합니다. 고등학교 때도 남들처럼 좋은 학원에 보내주시지도 않았고요. 저희 집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너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학을 다녀보니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친구들이 많아 상대적 박탈감을 너무 많이 느끼고 설금 생각이 힘들었습니다. 더 좋은 대학에 너무 가고 싶고 가게 되면 저처럼 넉넉하지 못한 학생도 덜 기죽고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너무 철없는 생각일지는 모르지만 저는 가고 싶습니다. 알바라도 해서 듣고 싶은 강의를 더 듣고 싶지만 시간 낭비도 될 것 같고 마음이 답답합니다. 라고 사연을 적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원래 다니는 대학이 있지만 그 대학이 적성이 안 맞아서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아니, 군대 갔다 왔죠. 수능을 다시 쳐보고 싶은데 가족들이 안 도와주고 개념 지원 안 해준다. 네,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원래 다니던 학교는 어떤 학교죠? 그러면 상위권 대학이라고 하면 정확한 대학을 얘기 안 해도 되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서성한, 서영고, 서성한, 중경외시, 국순세당, 건동홍, 광명상가 여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요 라인 중에 어딘지 좀 말할 수 있겠어요? 어느 라인인지. 상위권 대학이라 하는 걸 봐서는 나쁘지 않은 대학인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인서울권 같은데 음, 인문 계열이면 뭐 어학 계열이라고 하면 되겠죠. 뭐 국문, 영문, 중문, 일문.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래요. 뭐 민감하시면 이거 좀 얘기하기 좀 그렇다. 이런 거 물어보는 건 좀 그렇다고 생각이 되면 안 하셔도 됩니다. 노코멘트라고 하면 노코멘트라고 채팅창에 적어주세요. 그럼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본인 입으로 상위권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름 들으면 알만한 대학교야. 그러니까 이분이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 입으로 스스로 상위권 대학이라고 하는 걸 봐서는 공부를 좀 했던 사람이에요. 공부를 좀 했던 사람인데 근데 왜 수능을 보려고 하고 수능을 보려면 수능을 보고 나서 어느 학교로 가고 싶은지 어느 과로 가고 싶은지 그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취미로 수능을 보는 사람 없잖아요. 취미로 수능을 보고 재수한 사람 없잖아.
이 지긋지긋한 걸 왜 해요? 취미로. 맞죠? 이 힘든 과정. 혹시 목표로 하는 뭐 과나 뭐 전공이 있어요? 우리 스승님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신가? 사연자분이. 이게 좀 물어보면서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사연은. 왜냐하면 저기 있는 내용만 가지고는 솔직히 내가 진행하는 게 상당히 답답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유추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데 유추를 하게 되면 본인이 의도하는 건 또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보면 여러분들 왜 무엇이도 묻어볼 살도 보면 상당히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 이수근 씨하고 서장훈 씨가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 굉장히 물어보잖아. 꼼꼼하게. 왜냐하면 안 물어보면 진행할 수가 없어, 이게.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까? 아, 서영고요. 아, 진짜요? 아, 진짜 그 중에 한 군데 다닌다고요? 야, 왜 자꾸 나한테 엘리트 대학생들이 왜 자꾸 많이 붙어? 미치겠구만, 완전히. 야, 얼마 전에 서울대, 얼마 전에 고려대. 이거 완전 뭐, 그러니까 지금 서영고 중에 한 군데를 다니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다니고 있는 전공이 마음에 안 들고, 다시 수능을 보고 싶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저기보다 더 높은 데 가야 된단 말인데, 제가 보니까 전공을 바꾸려고 하시는 것 같아, 전공을. 문과가 아니면 뭐 공대나 아니면 뭐 의대 같은 걸로. 야, 왜 이렇게 브레인들이 많아, 내 방송. 고민사연 요즘에 보내는 사람들 다 브레인이에요, 브레인. 공부로 하자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그런 거네요. 근데 아까 이 정도면 공부 재능이 좀 아깝기도 하겠다, 사실. 아, 참. 근데 공부하시기 많이 힘드시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공부하려고 하면 사실 공부 장소를 구하는 게 마땅히 힘들잖아요. 보니까 집에서 공부하시는 것 같아요. 아, 어학계열요. 그러면 전공을 뭘로 바꾸실 거예요? 수능을 다시 친다고 했을 때 어떤 전공을 가고 싶다 뭐 그런 거 있어요? 어떤 전공 아니면 어느 학교 어떤 과를 가고 싶다 뭐 그런 목표를 가지고 뭔가 상경계를 가고 싶다고요? 근데 편입하면 되지 않나요? 저 정도 학교면 편입해도 되지 않나? 그리고 부모님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왜냐하면 저 정도 학교면 부모님이 약간 좀 어깨 좀 피고 다닐 수 있는 건데 왜 공무원 시험 보러 가는 건지 솔직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 대학교 지금 뭐 취업이 안 되고 뭐 문과 뭐 죽었다 하더라도 스카이잖아. 그러면 자기 자식이 저 다니고 있으면 좀 어깨 좀 피고 막 좀 좀 해줄 것 같은데 공무원 시험 보라고 하는 걸 좀 이상하잖아, 맞잖아. 좀 힘들게 들어갔는데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사실 나도 솔직히 그 아버지분 이해가 안 되네요. 정말 고생해서 들어갔는데 음, 편입을 해도 되지 않나? 편입을 근데 나는 이 말, 그러니까 뭐 이미 수능을, 그러니까 보려면 1년 지금, 그러니까 올해 지났고 내년에 봐야 된다 말씀이시잖아요. 2021학년도. 본인이 공부에 재능이 있고 후회하지 않은 자신이 있다면 해야죠. 저는 나이도 젊고 제가 보니 공부 재능이 있는 것 같아. 공부에 재능이 있고 본인이 1년 동안 열심히 할 자신이 있고 결과에 대해 후회가 없다면, 후회하지 않은 자신이 있다면 전 도전을 응원합니다.
도전을 추천합니다. 근데 나는 우려하는 게 그런 거예요. 뭐냐면 님이 지금 들어간 데로 좋은 데잖아요. 스카이잖아. 근데 여기에서 과연 더 좋은 데 갈 수 있을까? 난 그게 의문이야. 수능을 보고 나서도 그래도 그나마 잘하신 거는 그 1년 휴학을 하신 건 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또 수능 쳐가지고 성적이 안 나오면 다시 돌아갈 곳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막무가내로 그냥 다 제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나는 보험을 들여놨는 게 지금 학교를 휴학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휴학을 시켜서 만약 결과가 안 나오면 다시 복학을 하고 결과가 좋으면 내보고 아마 이런 결정을 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어설프게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군대에서부터 약간 좀 휴학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좀 시간 안배라든지 이런 걸 좀 계획을 세우신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를 좀 하신 분이 느껴지는 게 무턱대고 그냥 하겠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확실하게. 저는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뭐 1년 정도야. 4배에서 1년 정도야 뭐 크게 차이 안 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는 그게 우려가 돼요. 어떤 게 우려가 되냐 하면 만약에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요. 거기서 이제 인정하고 굴복하면 되는데 나 인정할 수 없어. 나 더 칠 거야. 나 삼수할래, 사수할래. 이렇게 빠질까 봐 난 그게 무서워요. 그런 사람도 좀 있었거든요. 예전에 고민 사연 할 때. 처음 쳤을 때 재수일 때 성적이 가장 좋았는데 그 만족 못 해가지고 4수, 5수, 6수, 7수 해가지고 그냥 나이만 꽉 차고 결국에 대학교 못 가고 그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될까 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수능님이 1년만 투자해가지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되면 좋고 이런 식이면 괜찮아요. 1년 동안만 내가 학창 시절 때 했던 것보다 더 열심히 하겠다는 그 생각만 가지면 추천합니다. 원래 공부를 좀 잘했던 사람이니까. 이 공부도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재능이라는 거 무시 못 하거든요. 공부 머리나 재능 같은 거 무시 못 합니다. 그래서, 음, 그래요? 재수해서 간 거예요? 재수해서? 그래도 괜찮아요. 1년, 2년 늘어지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문제는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1년 동안 투자하고 안 나오면 끝내라는 거예요. 음? 1년 했는데 안 되면, 그냥 막 결과 안 나오면, CPA, CPA 하고 싶다는 말씀이시구나. CPA 좋죠. CPA. CPA도 거의 고시급 아닌가? 고시급 시험 아니에요? 아무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1년 결과에 따라서 안 되면 두 번 다시 시동은 발도 들이시면 안 돼. 그 각오를 해야 돼요. 기회는 한 번밖에 없다. 이 기회에 말 해가지고 원래 성적보다 못 나오면 그냥 나는 이거 아니다. 깔끔하게 끝낸다. 요렇게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안 도와주는 이유가 있어, 님이. 부모님이 서운해할 수 있는데 내가 부모님 입장이라도 아버지 입장이 안 도와주는 게 재수할 때 님 아셔야 되는 게 있어. 돈 많이 깨져요. 어. 그리고 내가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부모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보니까 약간 부모님한테 굉장히 서운함과 약간 원망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 근데 있잖아요. 님 아셔야 되는 게 있어. 대부분의 학생들이 재수하고 싶어도 못해. 왜냐면 재수할 때 돈이 엄청나게 많이 깨지건 사실 재수할 때 님 알바 해가지고 님 번 돈 가지고 한 거 아니잖아요. 순전히 부모님 해주신 돈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간지 모르잖아. 보통 재수학원 다니고 이것저것 하면 100만 원 넘게 깨져요. 최소 100만 원. 좀 비싸고 좋은 데 가면 200 정도 깨져요. 그 부모님이 아무 말 없이 군말 없이 재수할 때 지원해줬을 거 아닙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에요, 그게. 딴 애들은 재수하고 싶어도 그런 부담 때문에 못해요. 부모님 요즘에 사정 어려운데 또 저 재수학원 비싼데 돈 달라고 할까봐. 엄두를 못 내. 그래서 그냥 점수 맞춰가지고 대학을 가요. 상당수의 사람들은. 근데 님은 재수를 봤잖아요.
재수를 봐가지고 어떻게 스카이급이 되는 대학을 갔잖아요. 이미 한 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얘가 또, 어? 그러니까, 님은 부모님이 뭐, 아, 너무하네. 하나뿐인 아들이 이렇게까지, 어? 하겠다는데, 뭘 그렇게 안 도와줘 생각할 수 있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아니, 1년 동안 그만큼 해줬으면 되지, 해달라고 하는 거야? 이런 입장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현실적으로 알아야 돼. 재수 하고 싶어도 못해. 상당수의 고3 수험생들. 지금 수능 매겨가지고 결과 안 좋아서 재수 치고 싶죠. 근데 부모님 등골 휘어지는 거 보기 싫어서 못해요. 못한다니까?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게요. 님 지금 대학교 등록금 누가 내줬어요? 제가 보니까 서울대는 아닌 것 같아요. 연고대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연고대 등록금 비싸잖아요. 근데 서울대나 연고대나 차이 있나? 내가 보니까 해주는 것만 그러니까 받기만 하고 그 소중함을 모르는 것 같아. 그거는 정말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등록금도 부모님이 내줬을 거 아닙니까? 안 내준 애들도 졸라 많아요. 님이 있잖아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대학교 다니면서 아직 반절은 학자금 대출해서 대학교 다녀요. 학자금 대출. 근데 님은 그래도 대학 다녔을 때 대학교 다녔을 때 있잖아요. 부모님 내줬을 거 아닙니까? 혹시 알바 하신 적 있어요? 대학 다녔을 때 아르바이트?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아르바이트 하신 적 있어요?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능님. 부모님 해주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하다고? 근데 제가 보니까 왠지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네. 얘기 들어보니까. 약간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재수없게 들릴 수 있는데 본인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부모님 입장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본인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좀 공부를 좀 이제 공부만 하시는 분들 보통 약간 이기적인 마인드를 좀 많이 가지고 있어. 시야가 탁 트이지 않다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 상당수의 부모님들은 자녀 대학교 가도 지원 못 해줘요. 해주고 싶어도 못 해. 집안 거덜나거든. 재수 해주고 싶어도 못 해요. 재수하고 나면 집안 가계가 마이너스예요. 부모님은 어떻게 보면 해줄 만큼 해주는 거예요, 수능님. 응? 부모님이 해줄 만큼 해주는 거야. 대학에 등록금 내주고, 재수도 해줬고, 필요한 뭐 책이나 용돈 같은 것도 지원해 주셨을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부모의 역할은 다 한 거 아니야? 그렇죠. 등록금 내준 거 다 내줬을 거라 생각하세요? 님 다녔던 학교 연고대 등록금 다 내줬을 거라 생각하세요? 연고대 등록금 얼마나 비싼데? 한 500 하지 않습니까? 400에서 500 사이? 그게 적은 돈이에요? 님 한번 벌어보시겠어요? 니 벌어가지고 한번 대학 다녀 보시겠어요? 이게 공부하는 거랑 또 다른 어떤 벽 같은 거 느낄 텐데. 사실 난 말리고 싶어요. 이거 1번 지울게요. 1번을 얘기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있잖아요. 아닌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감사해야 돼. 내가 보니까 사연 속에서 내가 좀 어떤 걸 느끼냐 하면 부모님이 뒷바라지 해주고 부모님이 이렇게 해주는 거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얘기할게요.
이미 현재, 자, 현재 스카이 대학 인문계열이라고 있잖아요. 인문계열 휴학이라고 있잖아요. 그 편의점 아르바이트 축에도 못 끼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 대학교 다녀도 괜찮은 거 아니야? 준비만 하면 취업도 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왜 해보기 전에, 왜, 아니, 제대로 다녀본 것도 아니잖아. 이미 재수를 해가지고 나왔잖아, 재수를 해가지고. 재수해가지고 갔으면 된 거 아니야. 그리고 아까 CP 얘기했는데, 인문계열 가는데 할 수 있어. 왜 못해? 하기 나름이라니까요. 여러분, 뭐, 사법고시는 뭐, 서울대 법대 나와야 풀 수 있습니까? 아니, 법대 아니라는 뭐, 철학가나 뭐, 어? 사학가나 이렇게 붙은 사람들 많아. 왜 무조건 사법고시 뭐, 법대 나오고 뭐, 행정고시 행정학과 꼭 그렇게 나와야 돼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물론 그 사람들이 유리한 건 맞는데.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대학교 껍데기가 대학교 간판이 밥 먹이지 않습니다. 이미 아직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세상을 모르는 것 같아. 지금 수롱님 얼마 전에 그 서울대 친구 얘기 못 들었어요? 서울대가 뭐 다 좋을 것 같아? 차별도 엄청나게 심하고 이것저것 굉장히 리스크도 많아요. 이 돈 없다고 했죠. 얼마 전에 내가 그때 서울대 그 고민사진 들었죠, 여러분. 거기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돈 없으면 무시당해. 서울대 가면 안 끼워줘. 자기네들끼리 벽을 쳐놔가지고. 서울대 안에서도 자기들끼리 레벨을 다 만들어놨어요. 보이지 않는. 서열을 다 만들어놨다니까. 니 돈 없다면서요. 부럽다면서. 그럼 저기서 쟤네들이 끼워줄까, 과연? 그것도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럼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냥.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모르잖아. 확률적으로 못 들어갈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거기 나오면 다 잘 되는 거야? 거기 나와서 뭐, 잘 된 사람이 많은 건 사실이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된 사람들이 많은 건 사실이죠. 근데, 안 된 사람도 있어. 망한 사람도 있어요. 잘 될 확률이 높은 거지 다 성공하는 게 아닌 거죠. 요즘 같은 경우엔 더 성공하기 힘들죠. 아직 내가 보니까 기본적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그냥 공부가 다인 것 같아. 공부가 다가 아니거든. 공부가 다가 아니에요. 공부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 10단계라고 치면 1단계 그 끝이에요. 1단계 끝이라니까. 우리가 생존하고 적응하려고 이 조직사회 살아남고 돈 벌고 하는 거는 3, 4, 5, 6단계예요. 공부는 그 1단계를 넘어가게 해주는 거야. 1단계가 뭐예요? 취업이에요, 취업. 우리가 좋은 대학 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좋은 직장을 가지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 근데 그게 1단계예요. 거기에 적응하고 생존하고 건강하게 살고 자포자기 안 하고 그 2단계, 3단계, 4단계. 님은 1단계에 자꾸 그 1단계 집착을 하는 거야. 제가 봤을 땐 욕심이에요. 그리고 나는 님의 어떤 마인드를 고쳐주고 싶어. 그러니까 지금 일단 제가 바꿔서 얘기할게요. 아까 내가 하라고 했지만 일단 저는 일단 삼수 배치 비추입니다. 이미 재수를 해서 현재 대학을 간 거면 그걸로 족하다. 그러니까 그거 알아야 돼. 이제는 대학교 간판이 밥 먹여주는 시대가 아니에요. 물론 지금 대학교 엄청나게 좋아요. 지금 대학교 엄청나게 좋아. 근데 저 대학 나와도 뭐 서울대 나오면 뭐 다 성공할 것 같습니까? 다 잘 될 것 같아요? 지금 놀고 있는 사람들 천재야. 서울대 손가락 빨고 있는 사람도 많다니까요. 아니 서울대를 하더라도 아니 뭐야 기업에서 안 받아주면 끝장이잖아. 기업에서 안 받아주면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서울대를 하더라도 뭐 기업에 사람 안 뽑으면 뭐 어떡할 거야 그 사람들이 뭐 할 거야 도대체 어떻게 할 거야? 일단 세상이나 무턱을 통과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통과할 수 있으면 기본적인 장을 안 만들어 주는데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사람 뽑지도 않는데
서울대라고 해서 뭐 회사 생활 더 잘하고 일 잘할 것 같아요? 물론 인맥은 있겠지. 근데 일 잘하고 이런 건 별개야, 별개. 별개라니까요. 조직에 살아남고 일 잘하는 거하고 대학교 간판하고는 별개야. 옛날에는 그게 있었지. 옛날에는 서울에 라이는 게 있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그런 게 퇴색되고 있어요, 여러분. 기업에서도 이제는 학벌 가지고 사람을 안 뽑으려. 특히 삼성이 그렇잖아요. 삼성 이번에 아시지 모르겠는데 수능님 서울대에서 다 나가리 됐어 이번에. 알고 계십니까? 옛날 같았으면 그냥 프리패스 했던 대학이 이번에 서울대 완전 다 그냥 다 강탈당했어요. 그냥 삼성 포스코 다 강탈당했다니까. 그 보고 느끼는 거 없어요? 나는 아니겠지 생각하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은 그냥 마냥 놀았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서울대에서 학점 3.8 받았는데 그 노른 거야? 뭐 어학 자격증은 다 갖춰져 있는데 스펙으로는 나무랄 데가 없는데. 근데 서류에서 떨어졌어요. 그게 정말 절망적이 뭔지 아세요? 왜 떨어졌는지 몰라. 차라리 뭔가 스펙이 부족하고 학점이 부족하다 이러면 내가 뭔가 채우면 되겠지. 근데 이미 채운 상태에서 뭔가 하잖아요. 떨어졌어. 원인은 몰라요. 이 미치는 거야 사람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어. 그걸 알아야 돼. 대학교 간판이 밥 먹여주거나 대학교 간판만 나와가지고 알아준 시대는 점점, 그러니까 지금도 대학교 간판 알아주지. 근데 그게 막강하지 않다니까요. 님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막강하지 않아요. 점점 힘이 약해지고 있어요. 이제 대학교 나왔다고 서울대 나왔다고 성공하지도 않고요. 스카이 나왔다고 해서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직업을 가질 때 유지하는데,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그 직업을 가질 때 유지한 것도 없어지고 있어. 없어지고 있다니까요. 물론 정말 좋은 대학교 맞아요. 이거 누가 무시합니까? 내가 무시한, 어? 님 대학교도 자랑스러운 대학교예요. 왜, 연고되면 좋은 거 아니야? 서울대 캐봐야 뭐, 수능 한두 문제 차이인데 뭐 그렇게 연연을 하는 거야. 아니, 무슨 엄청나게 막 진짜 차이 나면 모르겠어. 근데, 뭐, 수능 성적으로 한두 문제 차이잖아요. 그게 그렇게 본인 입장에선 용납이 안 돼요? 학벌이, 지금 본인 입장에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좋은 대학교 가고 싶잖아. 근데, 막상 나이 먹고 생각해보면 내가 왜 이 지랄 했을까 막 그런 생각 들걸요, 아마. 그 뭐라고 1년 더 투자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자 1년 동안 다른 걸 해볼걸. 좀 더 일찍 대학교 졸업할 걸. 이 생각이 더 들걸, 나중에 나이 먹고 지금 23살이잖아요. 한 27, 8, 9 되면 그 생각이 더 들걸요. 뭐 한번 좋은 대학교 가보겠다고 수능 더 쳐가지고 그냥 시간 낭비했을까. 그래서 나는 있잖아요. 뭐 좋은 대학을 가는 것보다 현재 시점에서 어떤 걸 할까?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는 건 난 도움이 돼. 차라리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아버지 가게를 도와드릴 테니까 저한테 좀 돈 좀 주십시오. 저를 직원으로 고용하시고 제가 일 배울 테니까 그 대신에 아버지 저한테 용돈 좀 주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봤을 때 님은 이 세상 돌아가는 경험을 좀 키워야 돼. 사람들을 좀 보고.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 저도 어차피 내 시간 내서 해주는 거니까 제가 그냥 가족이 아니라 직원으로 좀 생각하시고 대신에 제가 일할 때만큼 시간 쳐줘가지고 돈으로 좀 주십시오. 아버지 일도 도와드리고 돈도 벌고 좋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과연 하지 말라고 할까요? 열심히 도와주겠다 하면 어차피 휴학가 있는 마당에 돈은 필요할 테고. 그리고 나는 이 말이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여기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자, 대학을 다녀보니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친구들이 많아 상대적 박탈감을 너무 많이 느끼고 서글픈 생각이 힘들었습니다. 뭐 그렇게 박탈감 많이 느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친구들요? 그럼 경제적으로 풍요한 사람들 뭐 그 대학을 다닙니까? 안 풍요롭지 않은 사람들은 뭐 연고대 다닐 자격도 없어요? 그러니까 풍요로운 사람도 있겠지. 근데 그 사이사이에 힘들 때 막 힘든데 이제 알바 막 두 개, 세 개 이제 하면서 참고 다니는 사람 졸라 많은 거야. 님은 그게 안 보이는 거야, 그게. 자꾸 나보다 잘나고, 나보다
여유 있고 돈 많고 부잣집 도년인데 부잣집 딸내미다 이런 만 보이다 보니까 정작 그 사이사이에 있는 생각보다 많은 힘들게 공부부터 하는 그 학생들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졸라 많아요. 졸라 많다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방에서 수재서 듣고 올라온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은 부모님 이제 안 힘들게 하려고 반값 비싸잖아요. 연고대 같은데 보통 월세 50만 원 하잖아요. 부모님 이제 등록금도 지원해주는데 힘들까봐 보통 그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서울에 생활하면 생활비 한 100만 원 든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저것 하면. 그러면 알바를 기본이 두 개, 두세 개씩 해. 뭐 과외는 기본이고. 님은 그런데 대학 다닌 대신에 알바도 그렇게 빡세게 하지도 않잖아요. 뉴스 못 들었습니까? 얼마 전에 뉴스 못 들었어요, 바이런스 동님? 얼마 전에 충격적인 기사가 나왔잖아요. 대학생들 돈이 없어가지고 김밥 삼각김밥 하나로 컵라면 하나로 한 끼 때우고 그걸로 한 끼 때우고 그냥 취업 준비한다.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 기사 못 봤습니까? 얼마 전에 그게 굉장히 이슈화 됐잖아요. 그리고 회계사 때 붙는다고 해서 뭐 무조건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에 달려 있어. 저는 그러니까 부모님이 님한테 해줄 만큼 해줬고 님도 이제 부모님의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어쩌면 너무 철없는 생각일지 모르는데 철없는 생각 맞아요. 굉장히 철없어요. 동생이었으면 한테 쥐어박았을 거야. 아버지 힘든 것도 모르고 이 자식 돌았나 하면 뭐 연고대 다니면 다야? 무슨 가방 다니 좋은데 다니면 뭐 지가 뭐 된 줄 아네? 야, 누구 때문에 네가 이 대학교 다니고 있는데? 내 같으면 내가 만약에 형이었으면 한 소리 했을 것 같아요. 군대다 갔다 철들 줄 알았더니 아직도 이거 이제 못 보셨네. 야, 재수까지 해가지고 부모님 어 재수까지 하는 건 뒷바라지 해주고 대학교 등록금도 다 내주잖아. 근데 뭐가 그래서 뭐또 수능을 또 보겠다고 하는 거야. 형이 누가 있었으면 당연히 그 소리 했을 거야 분명히. 대학교 간판이 뭐 졸업장에 밥 먹여주는 줄 아냐? 이 스카이 나왔다고 뭐 다 좋은 데 가는 줄 알아? 놀고 있는 사람 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은 안 보이냐? 네 눈엔 안 보여? 딴 애들은 지방에 올라와가지고 부모님 고생 안 시키려고 알바 두 개, 세 개씩 하고 막 그렇게 잠 몇 시간 쪼개가면서 밥값 아껴가면서 그렇게 대학생활 하는데 닌 그래도 나은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지금 내가 얘기했던 대로. 아 실제로 맞잖아 이게. 부모님 돈 놓고 다 내주니까 뭐 책값이나 기본적인 용돈 그것도 부모님이 좀 지원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난 그냥 대학교 생활만 점검하면 되는 거잖아. 이 보기 겨운 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조건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조건. 연고대 등록금 엄청 비싸잖아. 적어도 님 부모님이 해주시면 부모님이 뒷바라지 해주시면 적어도 님 뭐 학자금 대출 같은 거 안 생기잖아요. 그거 생기고 안 생기고 차이가 얼마나 큰데 졸업하고 나서 지금 보통 이제 대학생들이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학자금 대출 그 부채가 한 3천만 원 된대 평균적으로. 3천만 원 빚을 안고 사회 진출하는 거야. 막상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2년 동안 돈 갚는데 정신이 없을 거예요. 돈을 못 모아요. 님은 그래도 나은 조건이잖아. 훨씬 더. 근데 이런 걸 못 보냐 말이야. 무슨 뭐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낀다고? 거기 대학교 다니는 사람 그 사람들밖에 없나? 물론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좋은 대학교를 가는 거 맞지. 왜냐하면 요즘에는 사교육 시장이 엄청 많이 발달했다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좋은 학교 가는 건 이거 막을 수가 없죠. 근데 그 좋은 학교에 돈 많은 학생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있을 수야 있겠지. 근데 오히려 없는 환경에서 힘들게 대학 생활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근데 님이 그거를 못 봐서 그래. 아니면 봤지만 방관했다거나 외면해서 그래요. 분명히 있어요. 왜 없어? 서울대도 알바 3개씩 하는 친구 있는데 왜 없어요? 연고대 왜 없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그만큼 시야가 좁다는 증거예요. 자꾸 잘 사는 애들, 나보다 좀 레벨이 높은 애들, 걔네들만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님도 어떻게 보면 사람을 볼 때 위선적인 거, 위선적인 거. 나보다 잘나고, 나보다 좀 비싼 것도 있고, 나보다 좀, 좀 돈 많이 쓰고, 그런 애들만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없어? 찾아보면 다 있지. 왜, 아니, 근데 그리고 하나 얘기할게. 그 친구들이 무슨 박탈감 느끼겠어? 아, 그런 사람들 있구나 하면 넘어가면 되지. 아, 대학 다녀보니까 좀 부잣집 도녀미도 있구나. 부잣집 딸내미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걸 무슨 상대적 박탈감, 그 사람들이 뭐 뺏어갔어요? 아, 그 사람들 반치겠어? 똑같이 학교 생활하면서 똑같이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라고 해서 뭐 공부 안 했을까? 뭐 이딴 걸 가지고 박탈감이 느껴. 아, 대학교 생활하는 거 박탈감 느끼면 사회 나가면 어떡하려고, 진짜. 누가 보면 뭐 부모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는 줄 알겠네. 아니잖아요. 해줄 만큼 해주잖아요. 그리고 님도 이제 부모님 생각해야 돼. 부모님들 나이 드셨고, 부모님들 대학 등록금 내주는 거, 그거 보통 부담이 아니에요. 장사도 많이 힘들잖아요, 요즘에. 음. 그 학자금 대출 없는 게 얼마나 좋은 도움이 되는 건데. 이건 님이 당장 모르겠지. 당장은 학생이니까. 근데 대학교 졸업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넌 대출 없냐? 너 학자금 대출 어떻게 했어? 아, 저는 부모님이 다 내주셨는데요. 야, 진짜? 와, 졸라 부럽다. 아, 나 3천만 원 이거 언제 갚지, 이거? 아, 장학재 나이 자꾸 갚으라고 문자 오는데. 아, 취업은 안 돼. 미치겠다. 데스크탑 바꾸고 싶다고 했잖아요. 돈 벌어서 바꾸세요, 돈 벌어서. 돈 벌어서 바꾸면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이는 23살, 성인이 맞지만, 하는 행동은 중학생이에요. 데스크탑 바꾸고 싶죠? 알바하면 되잖아. 요즘 데스크탑 얼마 한다고? 어. 한 100만 원 벌면 되잖아요. 한 달 고생했다고. 요즘엔 시급이 높아가지고 100만 원 버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편의점 아르바이트 시간 좀 긴 거 하면 100만 넘게 벌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한 달 월급 모아가 데스크탑 사면 되지. 바꾸고 싶으면 본인이 바꾸면 되잖아.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 아, 본인이 번 돈으로 독서실 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 뭐 대학교 가면 되지. 학생증 가가지고 뭐 연고대 그 독서실 많잖아요. 그거 가서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할 수 있는 건데 본인이 안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한 번도 뭔가에 절박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다 그렇게 해요. 님만 안 할 뿐이에요. 주변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돼. 경제적 지원이 너무 인색하다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얘기하게. 부모님이 경제적 지원이 인색한 게 아니라 너무 나한테 과도한 지원하면 과연 부모님 가게는 어떻게 운영하시고 돈을 어떻게 모으고 장 관리를 어떻게 해요? 장사 안 해보셨죠? 장사. 수능이 장사 안 해봤죠? 짜장면 한 개 팔았을 때 단가가 얼마 나오고 제조비가 얼마 들어가고 한 달 매출 나왔을 때 순이익이 얼마 나오고 모르죠? 당연히 모르겠지. 이게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이에요. 이미 나중에 하다못해 장사도 할 수 있잖아요. 고려대라고 장사하나요?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거 다 해버리면 경제적 지원이라고 남들 시키는데 어 무리해서 다 해버리면 그럼 정작 가게는 운영 어떻게 해? 본인 힘든 것만 생각하고 가게 힘든 거 생각하지 않는 거잖아요. 자, 여기 보면 배달 손님도 별로 없으니까 가게 나오고 공부하고 일 좀 도와라. 이거 왜 무슨 말이냐면 가게가 어렵다는 거예요. 가게가 잘 되는 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뭐 좀 사람 좀 줄이고 네가 가가지고 좀, 일손 좀 거들어주면 안 되겠니? 이거예요. 아, 여유가 있으면 뭐 주방장 고용해가 해야겠지. 근데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 여기 사연 내용만 봤을 때는 부모님이 아마 주방일 같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졸라 힘들어요. 보면 중국집 같은 데 보면 왜 따로 주방장 고용하는 거 아니라 사장님이 직접 주방장도 같이 겸하고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정말 바빠요, 그냥.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인건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줄 거 다 줘버리면 남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님께서는 없는 가운데 님한테 등록금까지 지어주면서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알 나이가 됐어. 이제 23살이면 내년에 24살이죠. 그죠? 이제 그거 알 나이가 됐다니까요. 부모님이 내 대학교 보내려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알 만한 나이가 됐어요. 이미 그걸 알아야 돼, 그거를. 지금 뭐 좋은 대학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 나보다 힘든 사람이 굉장히 많구나. 학자금 대출받으면서 정말 힘들게 빚내감 대학 다니는 애들이 많구나. 돈 없어가지고 상한김밥 한 끼로 때우는 애들도 많구나. 그런 걸 알아야 돼, 그런 거를. 자꾸 나보다 잘 나간 애들, 나보다 여유로운 애들, 걔네들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럼 걔네들 쳐다본다고 해서 뭐 내 나아지는 게 있어요? 나아지는 거 없잖아요. 상대적 박탈감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생겼다는 거 얼마나 이 친구들 많이 봤다는 거야. 얼마나 이 친구들을 계속 의식했다는 거야.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님 얘기 듣고.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대학교 다니시고 이왕 휴학 내는 김에 부모님 일도 도와드리고 좀 뭐 부모님한테 일 도와드릴 테니까 좀 뭐 수고비라도 좀 달라. 그 돈으로 내 데스크다 바꾸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든가. 음. 그래가지고 님 일하면서 아, 이 중국집 일이 정말 쉬운 게 아니구나. 그리고 부모님 뭐 계산 뭐야 그 메일 같은 거 어, 그, 뭐, 매출 같은 거 계산해 보면 얼마 나온지도 확인하고, 아, 이게 이렇게 팔아야 돈이 얼마 나오는구나. 이런 것도 알고. 이게 진짜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이에요. 장사해본 적 없다고 했잖아. 님이 장사 안 할 것 같아요? 무슨 뭐, 지금 자영업 하는 사람도 원래 장사하려고 다 했겠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장사하는 거죠. 부모님은 중국집 좋아해가지고 장사했겠냐고. 어쩌지 살려고, 님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중국집 여신 거죠. 님은 그거 알아요. 절박해본 적 없다고. 절박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땅에 살기 힘들어. 님이 어떻게 학교에서 대학을 다닐 수 있겠지만 졸업하고 나서 사회라는 게 필드에 딱 뛰어들면 얼마나 절박하냐, 얼마나 내가 간절하냐, 얼마나 내가 끈기가 있고 잘 버티냐,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요즘 요즘 님 나이 때 친구들이 없는 게 뭔지 알아? 절박함이 없어, 간절함이 없어. 사회 나오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지. 학생이면 졸업하기 전까지 몰라. 절박하고 간절하지 않으면 이미 나중에 조직에 나왔을 때 버티지 못해요. 조금만 뭐라 해도, 조금만 힘들어도 바로 나가 떨어진다니까. 그 요즘 20대 친구들의 문제점이 그거잖아요. 기본적 멘탈을 받쳐줄 만한 그 기본적인 어떤 이 그 바닥이 없어요. 바닥이 흡수할 만한 스폰지 같은 바닥이 스폰지 자체가 없어. 그래서 조금 뭐라 확 해버리면 퇴사할까요? 퇴사했습니다. 사표 쓸까요? 이런 얘기부터 먼저 나오는 게 요즘 사람들이야. 뭐 나와봐. 할 게 뭐가 있어? 나오면 본인만 고생이지. 안 그렇습니까? 물론 정말 거지 같고서 인간 대우 안 해주고 뭐 그런 데 나와야겠지만,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님은 책에 있는 공부보다 세상 공부를 해야 된다. 세상 공부. 인생 공부를 좀 해야 된다. 나보다 얼마나 힘든 사람들이 많은지, 나보다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한 사람들이 많은지를 좀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편히 준비하지 마시고 부모님 일하시는 거 도와주고 부모님이 어떻게 장사하시나 이런 것도 보고, 이런 것도 나름 공부예요, 공부. 무조건 책상에 앉아가지고 뭐 단어적 외워가 달달 외워가 시험 봐가지고 성적 매기는 거, 그게 무슨 공부가 아니라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공부예요. 좀 도와주고 하면서 좀 시야도 좀 넓히고,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직 젊으니까.
그래서 본인이 좀 성장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젠 대학교 간판이 이제 대학교 간다고 무조건 사람들이 막 올려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대학교 가서 다른 대학교 가서 저 못할 수도 있고 변수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제가 한 얘기 잘 생각해 보시고 본인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저는 삼수 비추고요. 예, 부모님 일하시는 거 좀 도와주면서 용돈 받아가지고 뭐 데스크탑 바꾸는 그렇게 하고 세상 경험을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자, 아무튼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